여러분, 제가 세일즈계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체 세일즈맨 중에서 46%는 같은 고객에게 딱 한 번밖에 부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부탁하는 세일즈맨은 24%고 세 번 부탁하는 세일즈맨은 14%, 마지막으로 4번 이상 부탁하는 그룹은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4% 속하는 그 세일즈맨들이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번 거듭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부자가 될 확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적어도 이 4% 안에는 끼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같은 사람한테 4번 이상 계속 부탁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겠죠. 사람들이 4번 이상 부탁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이 두려워서인데, 한번 거절당하는 상대방한테 다시 가서 다시 부탁하는 게 껄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4%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은 인간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데릴 데이비스라는 활발하고 인기 많은 10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외교관이라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국제 학교를 경험했고 이제 막 미국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는 컵스카우트에 가입해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은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폴 리비어의 활약을 기리기 위한 거리 행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깡통이나 돌멩이들이 그 아이를 향해 날아왔고, 근처 어른들은 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 안았죠. 대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왜 사람들이 스카우트를 싫어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부모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 자신이 당한 그것이 인종차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리는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인종차별이라는 개념을 지원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암살당하면서 미국 전역 도시에서 이제 시위가 펼쳐지니까 그때 비로소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데이비스는 인종차별이 왜 생겨난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됐고, 자신이 좋아하던 재즈를 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전국 순회 공연도 다니고 음악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한 공연장에서 백인이 다가와서 흑인이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 건 처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데이비스를 초대하게 됐어요. 얘기를 몇 번 나눠보니까 자신을 테이블로 초대한 남자가 KKK 단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KKK라는 거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대를 뜻하는 단어죠. 흑인을 대놓고 차별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데릴은 남자가 그 혐오단체의 단원인 걸 알고 처음엔 당황했는데 그래도 말을 계속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백인 남자가 데릴한테 다음에도 오면 또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남겨줬어요. 이후에 데릴과 그 남자는 6주에 한 번꼴로 만나는 사이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데릴은 남자의 KKK 동료 단원들을 여럿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스카우트 사건에서부터 생겨났던 의문점인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싫어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KKK 단원들을 인터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과정이 쉽지만 않았죠. 데릴은 KKK 단원들을 만나면서 집단 폭력과 살해 협박의 위험을 계속해서 무릅써야만 했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릴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겨요. 한 번은 밥 화이트라는 매우 폭력적이고 흑인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밥 화이트는 데릴을 동등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데릴은 언제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데릴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계속 접촉한 끝에 결국에는 서로 절친이 돼서 밥 화이트는 KKK단의 규칙에 따라서 흑인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니까 아예 KKK단을 탈퇴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데릴은 30년 동안 수백 명의 KKK 단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200명 이상이 더 이상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KKK 단복을 아예 데릴한테 넘겨준 사람만도 한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데릴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린 시절 사람들이 나에게 병과 돌을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미지의 존재라는 점이 그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 두려움이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릴의 사례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닙니다. 물론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얘기에서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은 흑인을 극도로 싫어하던 KKK 단원들조차도 데릴이 지속적으로 찾아가니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도 바꿨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리를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KKK 단원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 같은 일, 이런 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거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독된다는 사실까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KKK 단원들이 흑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배척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 보는 누군가한테 가서 설득이나 판매를 할 때 상대가 당장 처음부터 예스라고 답하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안서를 갖고 가도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낯설어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진리를 잊지 말고 거듭해서 부탁하라고 설득하면 결국에 대부분이 예스를 외칠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원하는 것을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